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과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하자. 근데 그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포함해서 50억 클럽까지 거기서 다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정의당은 50억 클럽에만 한정해가지고 특검을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범위가 좀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정의당은 사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환 조사하는 거 좀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또 뭐 이런 입장인데, 이 특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말은 만들어내기에 따라서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50억 클럽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뭘 했겠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50억 클럽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당시에 문재영 수석이 최재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최재경 때 특검 선택을 했습니다. 박근혜 특검. 그때 박영수 변호사를 택한 사람이, 네. 택한 실무진이 최재경 민정수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50억 클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김만배 씨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죠. 네. 모든 것은 김만배, 최재경, 박영수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박영수 말고 김만배가 입을 다물었을 경우에는 이 모든 사건의 대가성을 입증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선배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화해서 야, 그거 니네 내일 저기 조우영이 부른다며, 내가 맡았어, 변호. 살살 좀 해줘. 끊으면 되지. 무슨 공문 보내겠어요? 네. 예?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전화 기록은 다 사라졌을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실제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들이 무슨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모든 것이 김만배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50억 클럽 앞서서 부산저축은행부터 포함해서 네. 넓은 범위로 해봐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해서 박영수 한 사람 정도를, 어쨌거나 거기는 외종사촌인 이기성 씨에게 140억이 건너간 것도 있고, 네. 딸이 11억 원 대여받은 것, 그 다음에 14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받은 것, 퇴직금 못 받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돈이 흘러간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박영수에 집중해서 한번 여기서부터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서 여론이 붙으면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어느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저에게 권한이 있다면 저는 후자로 해서 네. 범위를 좁혀서 50억 클럽에서 한두 명이라도 확실하게 입증을 해서 검사들의 이 무지막지한 전관 비리의 시장의 일부라도 드러내는데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가 나이브한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의당의 아이디어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장깨비님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 뭐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근데 대장동 전반적인 특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기소를 당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기소된 상황에서 별도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법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빼놓고 네. 지금 구속 기소당한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를 빼놓고 대장동 특검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 작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네. 전직 법조인들 당연히 수사해야 합니다. 네. 괜히 왜 그 사람들 수사 안 해가지고 왜 다른 오해를 받냐고요.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검사 출신이니까, 또 내가 모셨던 선배니까 건들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네. 이거는 저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니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소도 못하고 조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네.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통정 매매한 것도 나왔고 제3자의 진술도 나왔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팔으라고 그랬다고. 네. 그거 조사 안 해요? 해야죠. 네. 자기네들이 조사 못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 네. 근데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주저주저한 것 같아요.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같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네. 네. 지금 뭐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섰고 이제 현수막도 붙였더라고요. 동네방네. 네. 국회도 붙이고 막 그랬던데
상당히 좀 거기까지 가는데 좀 늦지 시간이 않았느냐, 걸렸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특검 누구로 할 거냐, 뭐 어떤 혐의가 있느냐, 뭐 이렇게 계속하면 그걸로 이슈를 쭉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주저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협치를 네. 뭐 하겠다라는 바랬던 기대를 가졌던 건가? 아니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거 안 건들면 대장동 건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 뭘까요? 그럴까요?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전 정의당의 스탠스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은 하는데 김건희 씨는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김건희 여사 해야 건은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사기를 친 것은 주가 조작은 굉장히 엄중한 범죄인데 그렇죠. 정의당의 머릿속엔 지금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로 보일까 말까밖에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네.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정의당의 스탠스대로 하고 말고를 정하는 건 괜찮은데 네. 단지 민주당이랑 두 건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이 민주당 이중대처럼 보일까봐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네. 우리가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 부인은 5월까지만 주식 거래를 하고 중단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홍준표 의원과의 설전 과정에서 잠깐만. 네. 토론 과정에서 네, 뭐죠? 아니, 오늘은 저기 이재명 당대표 이 대장동 네. 이 불체포 특권 네. 그리고 뭐 체포영장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쪽으로 화제를 전환하시려는 거는 상당한 실력이지 이거는 않습니까? 작가와 이 진행자를 무시하는 진행자의 행위다. 권한으로 난- 얘기하십시오. 난 작가 대본 보지도 않았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작가님 대본도 보지 않는 패널 경고 주십시오. 대본은 아까 네? 전에 봤지. 지금 안 본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5월까지 거래하고 하지 않았다. 발을 끊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신한증권에서의 거래였다는 것이 이제 와서 폭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윤석열 캠프가 교활했던 게 2010년 10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면서 봐라 5월 이후에 없지 않느냐라는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그러면서 DB증권 등 해서 김건희 여사가 5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고 신한증권 하나만 10월까지 까고 아닌 것처럼 말을 했는데 DB증권에서 그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공판 검사가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지경까지 가서 네. 뒤쪽 거래가 드러났고 뉴스타파가 이 전반부 거래, 후반부 거래 합쳐서 총 17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 수익률 1년에 60%. 기적의 수익률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주가로 성공한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1차, 2차에는 딱 하나만 더 하면, 예. 그만 끊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끊으려고 좀 하고 권오수 있어요. 회장을 제외하고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안 끊어지잖아. 권오수 회장을 계속 제외하고 얘기하고 1, 2차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 이번에 무죄를 받아낸 손모라는 쩐주를 검찰이 은근슬쩍 끼워 넣는데 이 사람은 이 범죄 거래엔 들어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관련된 판결에서 오늘 저기 요거까지만 여기 하고 없어가지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저 준비 여기 안 있어, 해왔어요. 지금 여기 김건희 여사 있어. 몰라요, 잘. 아니, 그랬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해석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여사 이름 37번 나오고 지금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막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거 봐라 이 판결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나오지 않냐 이 해석이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이거 범죄 1년표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단어가 48번 나오고 37번 나오니까 네. 분명히 혐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검찰 조사를 믿어.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무 말도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무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그건 좀 약간, 무리가 있어 네.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이용을 당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1차,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다 이용당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이용당했어요. 10억 이상 이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뭐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랑 정의당 사실 정리가 되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양심 있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뭐 특검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랑 정의당 사실 정리가 되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양심 있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재명 당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저런 주가 조작 사건에 좀 연루돼 있고 계좌가 이용당해서 10억 원 이상 네.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자기네들 거는 무조건 말도 안 되게 옹호하고 상대방은 과하게 비판을 하고 그런 점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게 하기 때문에 김성애 소장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내년에 공천받아가지고 꼭 국회로 진출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특정 주식의 특정 기간을 정해서 주가 조작 혐의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심리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얽혀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이미 심리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실을 담백하게 빼고 어떤 사람이 주가 조작에 들어와서 어떤 계좌에서 돈을 벌어간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먼저 공개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걸 들여다봐서 그 안에서 어떤 전주들이 돈을 벌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도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 직접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이미 걸려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밝혀지지 않아도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네. DB증권의 부인이 거래를 했는 것을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나는 순간부터 즉시? 해도 네. 2달 동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임기 끝나고 나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물어서 선거 무효소송 가야 돼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런 여러 가지 비리 혐의 의혹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계속 앞으로 이제 4, 5년 동안 이러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네. 야당 지도자 당대표 한들 재판정에 끌려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증언 나오고 1심에서 만약 유죄 나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네.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적인 도박을 통해서 네.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신 있으면. 네.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이재명 있으면.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한 푼도 안 받았고 부정한 짓 하지 않았어. 네. 그게 맞다면 네.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권과 관련해서는 네. 아무리 제가 보수파 쪽 패널이지만 이상해. 좀 뭔가 네. 해명이 납득이 안 돼. 네, 네. 그러면 그렇죠.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특검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되잖아요. 네. 왜 안 하냐고요. 4년 동안 또 막 끌려갈 거예요. 퇴임하면은 또 다시 조사해가지고 만약 정권 교체가 돼. 네. 그럼 가만두겠냐고. 그런 일을 왜 당하려고 하냐고.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잘못한 거는 진영을 가려서 다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거는 벌 받을 각오를 하고 본인들 자신 있으면 맞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재밌는 댓글 타임을 한 다음에 광고를 하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KM 김님께서 안 돼, 안 돼. 이거 읽으면 안 돼. 나 죽어. 이건 안 돼. 왜? BTS 얘기하면 안 돼. 나 죽으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하지 장성철 말고. 안 돼, 소장님 안 돼. 오늘 의상이 화려한 게 평론계의 BTS 같아요. 보수 진영의 H.O.T. 발전을 위해 만세! 쓴소리 계속 H.O.T. 부탁드립니다. 만세! 됐고.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잡아가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케팅.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